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과 촛불 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단체는 국민의 이름으로 해임한다는 명령서를 청와대로 보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광주 전남의 수출업체들이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 산업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중국의 조이롱 자동차의 한국 측 파트너인 조이롱 코리아가 중국 회사와는 사실상 관계가 없는 회사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일 빌딩의 안전진단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는 달라진 사업 방향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규탄하는 시민들은 비가 내린 궂은 날씨에도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정권 퇴진운동본부가 결성됐고 국민들이 서명한 대통령 해임 명령서도 청와대로 보내졌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종일 내린 비에 땅은 젖어 있지만 시민들은 또다시 광장에 모였습니다. 지난 3일 천여 명이 참가했던 목포시민 비상시국대회가 일주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학생과 직장인 등 자발적으로 모인 참가자들은 저마다 촛불과 팻말을 들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하며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대통령을 뽑긴 했는데 지금까지 했던 그분의 일하고 보면 대통령에게 맞지 않다고 일을 생각해가지고 저희도 학생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이런 일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 안 될 것 같다 생각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유 발언 등을 통해 국정농단의 주범인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민이 끌어내릴 것이라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는 12일 민중 총궐기 동참을 예고하며 이곳 평화광장에서 하당 일대까지 4km가량을 행진했습니다. 저희 딸이 7살인데 저희 딸이 앞으로 커가는 세상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족들이랑 손잡고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전남 운동본부도 결성됐습니다. 전남 34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이들은 대통령뿐 아니라 박 대통령이 임명한 강요들도 물러나야 한다며 정권 즉각 퇴진과 독립된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금속노조 광주 전남지부도 조합원 5,300여 명이 서명한 대통령직 해임 명령서를 청와대에 발송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광주 전남 수출 전선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자동차와 가전 등 주력 산업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이 광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액 기준으로 40%가 훌쩍 넘습니다. 올해 9월 말까지 총 생산량은 36만 3천여 대로 이 가운데 75% 이상이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그만큼 기아차는 광주 전남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해외 수출 의존도 역시 높습니다.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겠다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자동차 업계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40여 개의 자동차 관련 업체들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게 됐고 광주시가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에 해당되는 부분에 기존의 어떤 성장세가 조금 둔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덤핑이라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 관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영향이 있겠죠. 한미 FTA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호무역을 강화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이 실현될 경우 철강과 가전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보복 관세 부과 등 규제가 강해지면 수출 전선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광주 전남 수출 기업들은 트럼프 당선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해법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에 전기차 공장을 세우기로 하고 광주시와 MOU를 체결한 중국의 조이롱 자동차의 한국 법인으로 알려진 조이롱 코리아가 사실상 조이롱과는 관계가 없는 회사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무늬만 조이롱인 별개의 회사라는 겁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9월 CJ 대한통운 조이롱 측과 협약을 맺습니다.
광주에서 전기자동차를 만들면 CJ 대한통운이 택배 화물차로 사들이겠다는 내용입니다. 3자 협약의 당사자는 중국 조이롱 자동차의 한국 법인으로 알려진 조이롱 코리아였습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시의 산하기관들, 많은 산하기관과 정부 지원하에 이런 보급 차량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이롱 코리아가 무늬만 조이롱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광주시와 MOU를 체결하기 직전에 세워진 조이롱 코리아 법인에 중국 조이롱 자동차는 지금껏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이롱 코리아의 정체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의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놀라운 게 조이롱 자동차 사장님이나 부사장님하고 굉장히 친밀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분이 중국어 자체를 아예 못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저희들도 파악을 했는데 중국 측과 상당한 신뢰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자동차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어떤 경영 전문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리아 법인 설립의 자본금이 1억이다.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2의 겜코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초창기부터 많은 우려를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조이롱 코리아 이사로 중국 조이롱 자동차의 간부가 등재돼 있고 조만간 중국 조이롱 자동차 측이 조이롱 코리아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이롱 본사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 본사에서도 지금 거의 한 2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한편 조이롱 코리아 대표는 중국 조이롱 측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민감한 시기라 답변할 수 없다며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일 빌딩의 안전진단 결과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철거에서 리모델링으로 사업 방향이 바뀌는 과정에 맞춰 안전진단 결과가 달라졌다는 의혹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광주도시공사가 전이빌딩 세입자들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내용과 함께 전문기관의 안전점검 결과 D등급이 나왔다.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광주시는 전이빌딩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에 문화전당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고 이 안전등급이 한 이유가 돼 결국 세입자들은 건물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2년 뒤 다시 한 안전진단에서는 한 단계 상향된 등급인 C등급 판정이 나옵니다. 그 사이 개보수 공사도 없었고 진단기간도 같았는데 결과만 바뀐 겁니다. 두 번째 안전진단이 이루어지던 시기 광주시는 활용 방안을 바꿔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였고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현재 리모델링이 추진 중입니다. D등급이라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일빌딩 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요. C등급이라 할지라도 그동안 그러면 그 입주자들을 쫓아내기 위한 거짓 행정이 있기 때문에 광주시는 검사 방식이 첫 번째는 육안으로 한 검사였고 2년 뒤에는 정밀 안전진단을 해 검사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결과도 다르게 나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안전진단 보고서는 정확히 서류로 제출하기 때문에 누가 서류를 바깥이 한다든가 허위 서류를 만든다든가 그럼 바로 발각이 되는 것이죠. 김영남 의원은 빠른 시일 안에 신뢰할 수 있는 건물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 요즘 미용을 위해서도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이 분야에서 세계를 누비는 강소기업이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10여 가지의 자동화 공정을 거쳐 콘택트 렌즈가 생산됩니다. 광주와 서울, 중국 공장에서 한 달에 850만 개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중 80%가량은 눈동자를 예쁘게 하는 미용 렌즈입니다. 이 업체의 주력 상품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일명 마르지 않는 콘택트 렌즈입니다. 인공 피부 재질로 렌즈를 만들어 수분 함유가 가능하고 산소가 잘 통하도록 해서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제품입니다. 기존 유리 소재의 경우 이물감이 심하고 눈이 뻑뻑해 각막이 손상되는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소재가 인공피부 소재이기 때문에 각막 건전적이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눈이 촉촉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녁이 되더라도 눈이 뻑뻑하다든지 충혈이 안 되니까 참 큰 장점이라고 하겠죠. 3년 전에 매출 100억 원을 돌파한 이 업체는 매출의 3분의 2가량을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동남아 등 세계 30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국제표준화기구 등 국제표준이나 인증을 획득한 게 글로벌 시장 개척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가 10년 이상 다문화 가정이나 여성, 청소년 상담 활동을 하며 사회적 약자를 돕고 있고 어려운 이웃의 생활비나 학비를 지원하는 등 노블리스 오블리지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그는 반드시 또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깨달은 거죠. 이 업체는 조만간 산소 투과성을 높여서 착용감을 한층 더 개선한 실리콘 재질의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13조 원 규모에 달하는 세계 콘택트 렌즈 시장 공략에 또다시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길을 걷다가 외국인을 만날 확률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를 기준으로 광주에는 외국인 2만 6천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4년보다 2천여 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러다 보니 광주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일이 쉬워지고 있습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중국인이 1,320명으로 이렇게 가장 많았는데요. 외국인 3명 가운데 1명인 셈입니다. 이어서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으로 대부분 아시아 국가입니다. 외국인 절반 정도는 하남과 평동 등 산업단지가 많은 광산구에 살고 있고요. 다음으로 다국적 유학생이 등록된 전남대학교가 소재한 북구에 이렇게 많이 살고 있습니다. 광주 인구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7%. 점점 다문화 사회로 다가서고 있는 건데요. 변화 속도에 맞춰서 외국인 주민의 정착과 교육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각각 시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내년 예산안은 4조 416억 원, 전라남도는 6조 3,735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특별 회계로 운영되던 지역개발기금이 내년부터 일반 기금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예산은 늘었다고 밝히는 한편 친환경차 사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역점 사업에 예산을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염 속에 유치원 통학버스에 아이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인솔교사와 버스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치원 인솔교사 28살 정모 씨에게 금고 8개월을, 버스기사 51살 임모 씨에게는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폭염 속에 방치돼 의식불명에 빠진 A군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이의 부모는 항소할 예정입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광주시의 납품 계약을 알선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